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3월 21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예, 지금 시간 8시 반인데 좀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BTS 공연은 아직 등장은 안 한 것 같아요. 8시부터로 알고 있는데 좀 있으면 하겠죠 뭐. 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문화인 꼭지를 하나 골랐고, 제가 BTS 노래를 2곡 정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타이틀곡이라는 스윙하고 그 다음 바디 투 바디라는 걸 들었는데요. 거기서 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오랜만에 문화의 힘 꼭지로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앨범은 장소가 광화문이고 여러 가지 이제 세계사적 뭐 여러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큰 뭐랄까 전환의 시기죠. 거기를 BTS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것이 한국이 중심이고 그것도 광화문이다. 우리 뿌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DNA를 모두 캐내야 되고 그것을 이제는 펼쳐 보여야 될 때다. 자신이 있다. 그런 이제 정치적 역사적 함의가 제가 이 2곡을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BTS는 보통 친구들이 아닙니다. 특히 그 리더인 RM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이 팀을 꾸려 나가는 것 자체가 큰 스캔들 없이 군대라는 공백기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의 박해를 받은 거죠. 예, 딴따라로서 평가 절하까지 받았죠. 그리고 그들의 사장인 방시혁은 욕심부리다가 희한한 꼴을 다 당했죠. 지금도 뭐 재판 진행 중이고 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돈 더 벌려고. 자, 이제는 방시혁이 BTS를 처음에 조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BTS가 방시혁을 데리고 가주는 거예요. 살아난다면 아마 BTS 때문에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그룹은 없어요. 한참 나이인데도 여자친구 스캔들 하나 없잖아요. 그 멤버들이 그대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기색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만 이번엔 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 느낌이 여러분한테 좀 전달이 됐으면 싶은데 그냥 이제 문화의 힘 꼭지에서 늘 다루던 내용인데 이것을 또 속속들이 다 이야기하면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쭉 봐오셨던 분들이란 전제하에 말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느낌 위주로 좀 처음이신 분들 좀 난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한번 짚어주는 채널은 많이는 안 보더라도 짚어주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 자,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뮤직비디오는 제가 종종 그 노래들, 우리 한국 가수들 노래들 해외 리액션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몇 개 봤습니다. 이제부터 이거 어제 공개됐잖아요. 배 이름이 아리랑이다라는 것은 제가 몇 번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눈에 팍 안 띄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영어로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약간 흘림체 비슷하게. 아리랑이고 지금 그 밑에 거는 이제 앨범을 발매하면서 지금 이제 어떤 심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일단 아리랑이라는 부분 뭐부터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근데 심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얼마 전에 EBS 다큐에서 했던가 하여튼 어느 방송사인지 정확치 않습니다. 다큐에서 좀 EBS가 모티브로 삼은 게 1800년대 말에 미국 대학으로 처음 건너간, 그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그 당시 지금 말하면 국비 장학생으로 갔던 친구들 중에서 몇몇이 다시 미국으로 밀항을 해서 미국 대학교를 다니게 돼요. 거기에 어떤 파티에 갔는데 거기서 노래를 한 곡 하게 된 게 그때 아리랑입니다. 그때 그 기록이 얼마 전에 발견됐죠. 얼마 전인지 몇 년 전인지. 그래서 그 당시는 레코드판 이전에 원통형, 지금 말로 하자면 이렇게 맥주 캔 같은 그런 모양에다 표면에다가 기록을 해서 재생을 하고 했던 모양인데 그 캔의 모양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랑이 최초로 구한말 시대 1890년대에 그 당시 유행하던 아리랑.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상징물을 땄는데 내용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른쪽 두 개를 보면 일단 사람들 얼굴이고 이게 우리 태극기에 보면 사괴가 있잖아요. 태극기를 상징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하나는 양이고 이어진 선은 두 개로 끊어진 것은 음이죠.
음양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괴를 이야기하는 거고 온 세상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동그라미가 사람 얼굴을 또 연상시키기 때문에 남녀, 아우른다 이런 표현이 있고 제일 왼쪽에 동그라미는 이제 태극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태극 무늬 대신에 원이 두 개로 있는 걸 해놨어요. 이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어떤 확장성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작은 우리가 큰 것으로 확장한다는 거. 또는 해와 달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부가 확장해서 두 개가 결합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극 그 안에 있는 물결 무늬 모양의 태극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다. 즉 태극 문양의 역동성을 극대화한 형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아리랑인데 왜 배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을 배를 타고 가는 항해다. 우리는 출발했다. 되돌아지지 않는다. 이 가사 내용에도 그런 게 나오죠. 이 수임 말고 뒤에 바디 투 바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을 물결을 헤쳐나간다. 그것을 스임, 헤엄쳐 건너간다. 라고 지금 상징을 달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뒤에 제가 들은 다른 한국인 바디 투 바디도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상당히 그 남녀간의 성애로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표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의적이에요. 다의적이에요. 그렇지만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왔다고 봅니다. 이때까지의 이제 BTS는 뭐랄까 한 개인의 차원에서 너를 사랑하라 라는 부분. 자, 그래서 서양의 몇몇 심리학자들이 BTS가 종교를 대체한다라고 이야기하죠. BTS에 또 신뢰를 느끼고 희망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게 몇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번에 내란의 밤을 거쳐가면서 지금 그리고 전 세계에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들을 봐가면서 더더욱 우리를 갈피를 못 잡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대중들이. 거기에 BTS는 더 강한 메시지를 갖고 왔고 이는 우리라는 것을 넣었다. 드디어. 나가 아니라 우리로 넘어왔다라는 것이 제가 이번 두 곡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고 지금 광화문, 서울에서 하는 거 국가적 이벤트로 하죠. 그들은 윤석열이 취임했을 때는 국가적 홀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군대 간 거죠. 우리 언론들 그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때 그런 류의 바람을 잡던 사람들이 언론들이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 하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줘야 된다. 하자 이런 분위기고요. 자, 이거 좀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게 주간조선에 나온 게 검색하는 게 이게 나왔고 이게 서울대 무슨 교수가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리랑은 60여 종이 있고 3,600여 수가 있다. 자, 제가 그 다큐를 봤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동그란 캔 형태의 그 녹음된 그 노래도 우리의 아리랑 전문가들이 들었을 때도 처음 들어본 노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남북의 교류는 조만간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만은 남북이 정확하게 하나가 되는 경우에는 교류 다음 하나가 되겠죠. 아리랑이 남북을 아우르는 지금 우리 남한에 지금 애국가는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그 안익태 때문에. 아리랑을 남북 통합 국가로 해도 될 것 같고 뭐 꽃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말이 있잖아요. 북한도 지금 다른 꽃이고 우리는 이제 무궁화인데 북한은 한박꽃이던가 하여튼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얀색 꽃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진달래 이렇게 낙찰이 될 가능성이 크죠. 우리 상징성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비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이 어색한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색한 거. 그걸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거기서 뭐냐면 우리가 뒤틀어져 있다. 뭐가 이빨이 딱 안 맞다. 불편한데? 어색한데? 이런 느낌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각자 잘하는 분야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카톡을 자꾸 보내가지고 카톡 소리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또 오네요. 네. 자, 예전에 이게 제가 문화의 힘 첫 번째 꼭지로 썼더라고요.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 아리랑 의원
예. 저는 그 RM은 상당히 깊이 있는 생각을 한다. 이재명이 지난번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우리 환단고기 환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역사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올라올 거고 지금 역사학계 내부에서도 아마 강력한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대통령이 괜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아리랑이 뭐냐 그러면 아리랑 어원 알아야 될 거잖아요. 아리다, 썰이다. 거기서 발행됐을 수는 있어요. 아리랑에서 아리다, 썰이다가 발생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는 뭘까? 지상천국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리랑, 썰이랑 나오는데 아리랑이 중요해요. 썰이랑보다. 예. 그들이 받았던 고통, 우리가 아리랑 고개를 넘었던 고통, 그게 아리다, 썰이다로 살아남았을지는, 파생되어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알은 뜻은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예, 알은, 우리도 뭐 여러 번 쓰잖아요. 예, 좋은 뜻이에요. 아름답다. 아름들이. 한 아름. 그죠. 예, 알다. 알다가 그겁니다. 그래서, 아리다, 쓰리다는 그 뒤에 발생된 거고요. 제가 신과 함께다라고 썼죠. 알은, 알라에서 그 알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RM이 과거에 초창기에 BTS가 성장하면서 BTS 암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분포도를 지도를 통해서 표현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빛의 크기와 강도, 뭐 당연히 보라색으로 전 세계 지도에서 표현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빛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합니다. 지나가는 그림이었지만 그렇게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BTS 측이 이 아리랑의 어원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이 있다. 또는 생각은 없더라도 지금의 아리랑이 가지는 메시지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아리랑에 있는 본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탐구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결과물이 같거든요. 뜻과 소리는 같이 가요. 우리말 특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서임이라는 지금 타이틀곡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여성이 하나 등장을 해요. 이게 좀 상당히 상징적이더라고요. 여성이 하나 있고, 여성이 혼란스러워요. 끝에 마지막 장면인데 이름은 릴리 라인하트라고 미국 여배우더라고요. 여배우인데 여기에 보면은 BTS 멤버들이 이 여성하고의 접촉이 거의 없고 그냥 선원이에요. BTS 멤버들은. 이 여성이 손님이에요. 되게 갈등스러워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잡아가는, 나중에 자리를 잡아가는,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은 어떤 남녀 간의 애정 행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BTS 멤버들이 선언으로 나왔지만은 그 선언은 사실은 전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고 릴리 라인하트가 BTS일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쉽겠습니까? 10대 후반부터 30세 지금 넘은 친구들도 있죠. 예, 한참 때잖아요. 그것을 중심을 잡고 혼자도 아니 개인이 혼자 서 있기도 힘들어요. 갑자기 큰 인기를 얻었을 때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그 인기가 빠졌을 때 난관을 겪었을 때 그냥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이러는 거거든요. 덜 여무른 나이에 그럼 그걸 못 견디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도. 근데 7명의 다른 인격체가 모여서 그걸 이룬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자, 어쨌거나 그런 과정에서 이 릴리 라인하트가 BTS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릴리 라인하트가 보여주는 어떤 바디 랭귀지로서 보여주는 것은 BTS의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그 배는 가는 거예요, 이제. 헤엄쳐서. 그리고 거기 BTS가 연기를 한 선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이 릴리 라인하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어깨도 툭 치고 지나가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심해요. BTS한테. 그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고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그것은 두 쪽이 다 이 릴리 라인하트와 선원들이 서로 친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 방향은 내가 큰 역할을 한다. 그런 것을 묘사했다고 봐요. 그래서 알이랑 설이랑은 알은 당연히 신입니다. 알이랑은 알과 함께해요.
누구누구 랑이잖아요. 고려시대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랑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살다와 누구누구 랑이에요. 누구누구랑 같이 내가 같이 살아내는 파트너,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R은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영어에도 아직 all로 남아있죠. all뿐만이 all, 전부를 뜻한 all. 그 외에 all자 붙은 건 아주 많습니다. 뒤에 나오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mighty 하면 되게 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almighty 한 단어화 되어 있어요. 엄청 강력한 그런 류의 단어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단어는 한 군데서 파생이 됐고 우리도 그 흔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네. 설은 뭐냐? 설은 설계골 아실 겁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설계. 그게 왜 설계일까? 설계골은 심지어 한자로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설계는 쓸 것이란 뜻이에요. 즉 모자예요. 모자. 지금 한자로 쓰고 있는 모자.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쓰고 있던 모자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에 설계도 설계가 된 거고 설계골도 설계가 된 것입니다. 닭벼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관대작 벼슬한다 그러죠. 벼슬아치. 그죠? 예. 그 설도 이 설입니다. 관모라는 거예요. 보통 모자가 아니고 예, 행정가죠. 그래서 과거에는 신적인 존재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 그 밑에 행정관이 따로 있었다. 지배 구조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벼슬은 빛 더하기 설입니다. 이 빛나는 모자입니다. 관모예요. 벼슬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여성을 이렇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중첩된 의미를 가지거든요. 자, 이 배를 이 여성이 진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결정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 고통의 결과물로 여러 가지를 부대끼면서도 그래서 이 사람을 R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R이라고 볼 수 있는데 R이 여성이에요. 자, 이거는 BTS가 이 정도까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마고, 마리 고유의 마고가 저 과거에 우리 설문할망처럼 자, 그 문화의 역사의 깊이를 보려고 하면은 그들의 신화에 여성 지도자가 등장하느냐 안 등장하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럼 되게 여성 지도자가 있는 것은 초창기 문명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 그런 게 있죠. 우리 한국 여성은 엄청나게 세요. 예. 그래서 예전에 서양 쪽에서 보면은 돈 관리, 남자가 돈 벌고 여자가 살림을 한다는 그런 전형적인 구조에서는 남자가 돈까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돈이 최고 아닙니까? 돈 관리 우리는 여자가 할 거예요. 여자한테 주는 게 당연했어요. 엄마가 전체를 다 관장해요.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뿌리가 남아있다고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BTS를, 농축시킨 형태로서 여성을 등장시킨 부분도 있고, 또 아리랑에서 지금 아리랑이라는 배 위에 R이 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R은 여성이다. 뒤에 또 다른 노래에 나오는 가사처럼 R은 우리 음양으로 치면 음이고, 달이에요. 해와 달일 때 달이에요. 그래서 달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을 제대로 먹었다. 흐름을 알고 있다. 예. 자기들의 어떤,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인식, 자기들의 어떤 소명이 뭘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녹아있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 과거를 잠깐 볼게요. 22년 5월 9일. 이때는 아마 윤석열이 이미 대통령은 당선은 되고 취임은 하기 전 요 정도일 거예요. 그때 문화부 장관까지 나섰죠. BTS 병력 특례, 여론 싸늘해진 결정적 장면. 이때 법을 좀 바꾸어서 문화계 쪽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병력 특례 같은 거는 예전에 주로 이제 공대 쪽에서 주로 있었죠. 그 문화계 쪽으로 그때도 이미 돈 많이 벌고 있을 때예요. 국가의 경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을 때예요. BTS가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결국 안 됐죠. 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군대를 빼려고 했었죠. 령을 하나 바꾸면 됐던가 그래요. 예, 그걸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울신문도 이야기하잖아요. 여론이 싸늘해진. 자기들도 일조했어요. 경원시 했고 대부분의 언론이 이런 입장에 서 있었어요. 물론 그걸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이 물결을 탔었어요. 그래놓고 지금 입 싹 닫고 다른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 나왔죠. 박주선 위원장. 이것은 취임식, 이것은 윤석열 취임식입니다. 그 군대 가야 된다고 결정해 놓고는 BTS 취임식에 불러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이야기까지 했는데 거래의 분위기까지 풍겼어요. 여기 잘 해주면 너희 군대도 뭐 정상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 이런 분위기 분명히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군대 갔죠? 여기서 결국 BTS 안 왔어요. 한판 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미가 그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자, 그다음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그때 어디서 했죠? 예, 전북도 어디서 전 세계 잼버리를 해놓고 완전히 망가졌죠. 예, 완전히 세계적인 부끄러운 짓은 다 했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예. 그때 해놓고 이게 이제 계획대로 그때 아마 폭염이 있거나 그랬을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서 스케줄을 갑자기 바뀌어야 되고 이랬었는데 수많은 비난과 함께 그때 BTS가 와서 공연 한번 해주겠다라면서 또 추파를 또 던진 적이 있어요. 네. 이런 거 좀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예, 뭐 그런 방송들 있잖아요. 뭐 PD 수첩이나 각 방송사마다 그런 거 하는 왜 옛날에 자기가 한 일들은 입 싹 닫고 좋은 쪽만 부각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죠.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을 스스로 다시 묶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장가간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한참 20대, 30대 젊은 남자들이 바깥으로 개인 생활도 엄청나게 제약받을 거잖아요. 예, 그거는 거의 감옥에 보내는 거랑 비슷한 수준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뒤에 지금 전체를 이끌어내는 RM이 대단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예. 저는 RM이 나중에 대단해질 거라고 봅니다. BTS는 당연하고. 여기 보면은 자기들끼리 스스로 묶어내기에도 힘들었는데, 여기 나오죠? 방시혁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작은 패가망신했는데 뭐 주가 조작 비슷하게 했죠. 그래서 뭐 돈을 뭐 몇천억 정도, 1,900억, 2천억 정도 해먹은 거죠. 이건 뭐 거의 본인들 사과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재판 받아야 될 거예요. 그다음 위에 있는 저기 뉴진스에 저 SMS 데리고 왔던 민희진이 뉴진스를 잘 성공시키고 그 사이에 분란이 발생했어요. 결국 이것도 방식이 불리해요. 민희진이 지금 화해의 손길을 뻗친 셈이에요. 예. 이렇게 사장은 사고치고 다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친구들 군대 보내놓고 사장은 이런 짓 한 거거든요. 예.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엄청난 금액의 재산을 축적을 해놓고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모여서 한다. 이게 컴백의 의미죠. 예. 그리고 거기다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 의미까지 실른다. 거기다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게 뭐 국수적으로 우리만 어떻게 잘 나갈 때 잘 나가면 된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한테 희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나왔던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종교의 대체제로서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의 문화적 힘이 다른 걸 다 아우르는 거거든요. 저도 몇 가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넷플릭스가 여기 들어와서 왜 무료 공연이 되는지는 당연히 여러분 이해하실 거잖아요. 넷플릭스하고 거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BTS랑 당연히. 자, 그리고 윤석열 시대에 박대를 받았던 그들을 대신해서 새로 올라온 정부는, 내란을 헤쳐나온 정부는 강력한 서포트를 해주고 있죠. 전 세계가 그것을 보고 있고 미국과의 전략적인 연대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죠? 미국이 말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하면서 함정을 우리한테 맡기겠다. IT 기업들 우리한테 오고 AI 기업들 오고 어쩌고저쩌고 다 오죠. 이제는. 예. 그거랑 우리랑 결합이 되는 형국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 문제 해결, 전 세계 경제 새로운 희망, 새로운 탈출구
거기다가 문화적 탈출군 이거죠. 희망을 주는 것은. 거기에 넷플릭스라는 미국 기업이 자본을 댔죠. 그 중에 그걸 제공하는 원천 소스는 우리 BTS가 제공해요. 한국 정부란 틀 속에서. 그게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현재 역학 관계예요. 그렇게 해서 둘 다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넷플릭스라는 존재도 필요하고 BTS 존재도 필요하죠. 물론 BTS가 더 크죠. 그렇지만 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이것을 극대화시켜내는 거죠. 그게 한국과 미국의 현재 서로의 파트너십의 본질이에요. 그게 남북 교류를 통해서 북미 종전을 통해서 더 거대하게 글로벌하게 키우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이 BTS라는 배에 같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삐끗거리고 있지만 아직 앞으로 한 달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중국 트럼프가 만나러 가기 전에 시진핑 만나러 가기 전에 이걸 묶어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 Body to Body라는 요 곡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들어보면은 내용이 보면 Body to Body면 몸이 서로 가까이 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성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네.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두 눈을 감지 않을 이 밤 솟구치는 결의의 마음. 이게 상당히 어색한 어떻게 보면 가사죠. 외국의 말로는 어떻게 이것은 당연히 한국적인 것을 엄청 싫은 거예요. 영어로는 people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외국에서 이 영어 자막이 코리안의 마음 이렇게 안 나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 각자의 나라에 또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보고 제가 이번 아리랑 앨범의 심볼이 제일 왼쪽이라는 게 솟구치는 결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해와 달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고 찌그러져 있던 한쪽이 확대되면서 이쪽 균형을 맞춰서 간다는 게 있고 밖의 것을 대체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바깥에 있는 원의 양, 태양, 안에 있는 것은 달. 그래서 제가 양, 음의 균형을 맞는 타이밍이 지금 왔다. 지금 맞는 거거든요. 그 시발점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결의 마음속에서. 달이 커져서 해를 대체한다거나 해와 같은 크기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솟구치는 거예요. 방사형이잖아요. 안에 있는 원이 작은 원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건 음이죠. 현재로서. 그게 한국에서 결의의 마음이 뭡니까? 코리아 아닙니까? 결의에서 코리아가 나온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캐레이터족이 있죠. 캐레이터는 우리의 덜과 같은 말이에요. 누구 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캐레이가 어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바이칼 호수 주변에. 그 캐레이가 고리가 됐다. 코리는 고려가 됐다. 그래서 고려의 려자를 리로 읽어야 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부여도 부리라고 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말이 코리아의 어원이 됐는데 지금 우리는 결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또는 한결 같다. 우리 민족 동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결. 그리고 나중에 결이 부드럽다 이런 식으로도 물결 이렇게 단어가 당연히 파생이 되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물결만 보더라도 그렇죠. 스윙, 물결. 그랬기 때문에 그 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동질성을 포함하는 상당히 역동적인 단어의 낱말의 선택이고 아리랑을 배에다가 지금 헤쳐나간다. 아리랑 고개를 배로 헤쳐나가는 파도 방향성을 가지고 배를 선택한 것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배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랑 이 물결, 결이라는 것은 진짜 결이 맞죠. 자, 이런 인상을 저는 그냥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가사도 잠깐 볼까요? 자, 우리가 몸과 몸을 딱 붙여가지고 잘 전진하자. 자기들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분명히 여기서는 소명의식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가사 한번 볼까요? 저기 저 달에 닿게 손에 손 너와 나 이게 몸을 붙인다 되죠. 바디 투 바디 저 달에 닿게 지향점이 달이에요. 자, 이것은 저는 RM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BTS가 지금 이 달의 시대다라는 거, 음의 시대다라는 거, 음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왼쪽에 있는 이 동심은 두 개가 그렇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작은 게 달이에요. 달이 커져서 양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분기점이 왔다는 뜻이고, 그 출발이 이번에 광화문에서 한다. 우리가 한다. 이거잖아요. 그다음 마지막 단어,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자, 자, 해가 뜨더라도 우리는 집에 가지 않는다.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흐름을 읽고 있어요. 근데 출발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예, 예. 자, 그리고 나는 몸과 몸을 서로 이제 어깨 동무를 하고 이렇게 표현이 이제 의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당신들 전부 다 내 옆으로 다 모여서 우리 같이 가자. 힘을 실어달라. 이게 지금 우리의 입장이 딱 이렇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이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BTS 거랑 북미 종전이랑 상당히 연동이 돼 있다. 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뒤에 불이 붙을 수는 있어요. 어차피 트럼프도 이거 하려면 봄에 해야 되는 거죠. 봄에. 여름 지나가면 탄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짐작이 대충 맞는다. 예,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이벤트다. 그리고 우리 언론들이 그들이 왜 군대까지 갔으며 어떤 여론의 구석으로 몰려서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전 세계 조명을 받게 됐는가? 정부는 왜 이렇게 갑자기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격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요. 자기들도 가해자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밖에 안 돼요. 자, 오늘은 BTS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